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생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시장, 파생시장 통틀어서 최적화된 황금 비율 찾아 떠나볼까요? 자, 마홍일의 투자 황금 비율 진행의 이화선.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황금 비율, 황금 비율 찾아봐. 황금 비율 고정해. 네, 안녕하세요. 마홍일 대표입니다. 주식계의 지코. 네. 네, 주식계 지아코 우리 마 대표님과 함께하고요. 저는 개코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익을 내는 그 돈 맛과 돈 향기를 제가 킁킁 다 맡을 수 있는 개코가 되는 걸로 해볼게요. 지코와 개코의 투자 황금 비율 오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희 주식시장 어떤 종목 사면 좋을지 그리고 이 파생시장에서는 어떤 상품을 좀 픽해보면 좋은지 알려드리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황금 비율까지 투자의 황금 비율까지 책정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070-4404-1777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라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묻고 따지지 마시고 많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는 다음 주장 전략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지 쉬지 않고 전달해 드릴게요. 마홍의 투자 황금 비율 시작합니다. 달려. 달려. 네, 이번 주 시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이슈들이 또 장식을 했었는지 함께 알아보면서 앞으로에 있어서 다음 장 전략들 많이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윅 이코노미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게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미국 측에서 중국 너네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갈등이 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우려감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애플과 아마존의 조금은 부진했던 실적까지 시장을 짓누르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던 간밤의 미국장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또 다음 주장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마 대표와 주식계의 지아코 마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대표님. 황금 비율. 일단 황금 비율 고정해. 자. 네,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볼게요. 네. 코로나19와의 전쟁 속에서 FOMC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큰 불확실성. 네, 사실 지금 그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의 기존의 리포트를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현재 뭐 GDP가 어느 정도 빠지나 하반기에는 상승할 거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시나요? 자꾸 그 매주마다 말씀해 주시고 그 정도면 있는데 센스 있겠다. 몇 명? 이번엔 3만 아니, 확진자. 확진자요? 네. 확진자. 그러면은 어떡하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알려주세요. 지체되니까 생방송이기 때문에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명 넘었어요? 네, 100만 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는 얼마나 되는 줄 아시나요? 사망자가 그러면 네, 3만 명은 전전주였고요. 6만 명이 넘었어요. 2배가 됐어요? 네. 사망자가 6만 명에 확진자가 100만 명이면 지금 미국은 패닉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리포트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는 선을 넘어서 버린 거지. 네. 근데 뭐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온 거는 네. 전주에 바로 줬던 그 종목 중에서 네. 방탄 관련주가 우리가 또 상한가를 이렇게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느낌을 좀 살리려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방탕스럽게 입었는데 좀 방탕해 보이나요? 근데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과했죠. 지코도 되고 싶어 하시고 방탄도 되고 싶어 하시고 하나만 하세요. 네, 그 느낌을 좀 담으려고 이렇게 입은 건데 시청자분들이 저 뭐야? 뭐 클럽에서 왔어? 그런 게 아니라 그 느낌을 살리려고 이렇게 입은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시장이 지금 현재 코로나에 관련된 게 너무 확산이 되고 사망자가 너무 늘고 경제가 패닉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반기 때 좋아지는 게 이제 아닐 것 같다. 생각을 넘어섰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뭐 연방준비제도가 뭐 의회가 부여 뭐 이것저것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연방 페드가 아시죠? 네, 연준이요. 네, 연준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금리. 그러니까 금리라는 건 물가 안정시키는 거죠. 시청자분도 이건 알아야 돼요. 금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금리만 생각하는데
고용 안정, 고용 최대화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그러니까 비농업자 고용자 수 지표에 따라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연준 자체가 고용을 신경 쓰는 집단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지금 현재 너무 안 좋죠.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데 뭘 더 할 게 없는 거지. 금리도 더 내렸게 무제한 채권 매입됐다. 이제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사망자가 늘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 늘어가니까 네. 너무나 현재 앞으로의 전망치가 불확실하다. 이거 지금 페드에서 이제 뭘 더 할 거냐. 드디어 이제 미천이 드러나는 현재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다 기존의 리포트들을 좀 갈아엎고 있어요. 네. 이거 진짜 장기화될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다음 내용을 보시면 네. 뭐 사실 뭐 전문가들 33%가 경제 뭐 2022년 2분까지 완전히 회복 못한다. 그러니까 2020 지금 몇 년도죠? 2020년입니다. 네, 2년 동안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고 전문가 33%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부정적인 그게 사이드네요. 그 확진자가 너무 심하니까 네. 지금 이거로 인해서 경제 패닉이 너무나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심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 지금 급하게 지금 지수가 급등을 했거든요. 지수가 급등을 하고 이 상태가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불안한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바닥을 다지었다가 올라오면 차라리 나은데 바닥 다지는 거 없이 그냥 V자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계속 올라가길 바라지만 약간 숨 고를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우선은 지금 이 전문가들의 의견 자체가 최근에 제가 한 달 동안 느낀 건데 매주 바뀝니다. 네. 네, 만일 여기서 코로나의 그 확진이 너무 커지는데 이게 줄어들거나 또는 사망자도 줄어들거나 그리고 그쵸?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늘거나 하면은 또 바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미국 기준으로 코로나가 우리가 2주 전만 해도 3만 명 얘기했었어요. 네. 그런데 벌써 6만 명의 사상자예요. 그걸 얼마나 시민들이 불안해 하겠습니까? 그리고 100만 명이에요. 중국은 8만 명밖에 네. 확진자가 없는데 미국은 100만 명이에요. 정말 이거는 크레이지한 겁니다. 진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엄청 미울 거예요. 자, 현재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사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바뀐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게만 볼 게 네. 아니라 투자 황금비라서 잡아들이는 종목 어차피 우리는 경제학자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뭐 공부해가지고 막 학설을 내고 막 논문을 낼 거야 아니란 말이야. 우리 진입해도 수익 내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이 몰리는 종목. 제가 이게 방탄 옷 입고 왔잖아요. 왜 그랬어? 이거 우리 많이 먹었거든. 황금 비율 쳐다봐. 진짜 보라니까. 이게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 저 굉장히 유명한데 수익 잘 들이고 있고 굉장히 지금 분위기 되게 좋거든요. 경기는 계속 불확실성이 지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걸 믿지 말고 그 어느 정도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잘 고르고 또 오일도 이번에 엄청 먹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해외 선물을 무조건 같이 하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점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해외 선물과 그리고 수급이 잘 몰리는 좋은 종목을 잘 가져가서 수익을 내면 된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완벽했습니다. 방탄과도 같았던 디스비 이코노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이슈가 있지만 괜찮습니다. 또 어떻게 이슈가 펼쳐질지 모르는 거고요. 뭐 렘데시비르 이슈도 있었겠지만요. 다음 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투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 070-4404-1777번이고요. 자, 문자번호 013-3366-8288번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하다, 주식도 궁금하고 파생도 궁금하다 하시면 연락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투자 황금 비율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2020년 공휴일이 많이 없다라고 해서 공교롭게 몰린 이번 휴일을 황금 연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황금 연휴 속에서도 이 황금 비율, 투자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해서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봐주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감사하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 저희 오늘도 힘차게 스타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 대표님, 우리 지난주에 황금 비율을 어떻게 책정해 주셨나 제가 체크해 봤는데 주식, 파생, 현금 비율을 3대 4대 3으로 그때 체크해 주셨거든요. 네. 이번 주 상황 쭉 둘러보니까 좀 맞으셨던 것 같을까요? 이번 주는 대박을 넘어서 폭발했다. 이 정도 핵폭탄급이다. 네.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방탄스? 방탄 그냥 상한가를 넘어서 30% 넘어 40% 갔어요. 한 일주일 만에. 네, 이거 무슨 이상한 거 산 것도 아니고. 네. 그 40% 갔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은 더 갔어요. 더 갔어요? 네, 12달러에서 11달러를 샀다고 하면은 네. 누가 보면 안 믿어. 네. 노스트라다무스가 산 거야? 그 정도 지금 19달러거든요. 그 정도면은 그냥 그 1,000만 원을 배팅했을 때 2,8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100%가 넘는 수익인 거죠. 한 주 만에. 네, 굉장히 엄청났던. 대박인.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회사 식구들 다 같이 제주도로 워크숍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 진짜요? 네, 회원들이 넘쳐나가지고. 다음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의 회 꼭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수익 내셔서 제주도에서 회 한 접시 드실 수 있는 그날 저희가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시장 저희가 복습도 해보고 다음 주 장 투자 전략도 방송 말미에 비율 제대로 산정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 주식 황금 비율부터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한가를 넘어서 그 이상까지 우리에게 수익률을 맛보게 해주신 전문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타는 냄새가 안 나요? 라고 제가 네, 이미, 말하려고 네. 했는데 이미 타버렸어요. 탔어. 근데 또 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불사조야. 합니다. 네. 불사조, 불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불세입니다. 오늘 또 파생 전문가님, 정찬원 전문가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격려 한번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함께 투자 전략들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불세 전문가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수익률 네. 공개도 해주시고 인사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확 태워드리는 불세입니다. 지난주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렸었던 DPC 화요일에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 날에 추가 상승까지 해서 1차, 2차 목표가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큐리언트 또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이제 개개인별로 매도 타이밍은 조금씩 달라서 수익률은 조금씩 다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매수하셨던 분들은 모두 수익을 실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역시 계좌를 확 태워버릴 특급 종목 2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불세 종목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실시간 채팅방도 난리가 났습니다. 수익 함께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문의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도 같이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불세 전문가님,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 조금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다음 주 증시 이슈가 될 만한 일정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미국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 이제 이게 코로나 치료에 어느 정도 효능이 있다는 것이 임상에서 밝혀지면서 이제 국내 증시는 좀 쉬었지만 미국 시장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입원 환자의 회복 속도가 31% 개선했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새벽이죠. 바로 FDA에서 임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국제 원유도 폭등을 했는데 이제 아직은 좀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상승 피로감도 배제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방송에서 코로나19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우리 시장의 핵심 주도주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은 쉬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렘데시비르 관련주가 이번에 FDA 승인 났으니까 많이 오르겠지 하고 또 추격 매수하신 분들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미 렘데시비르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료가 나왔어요.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길리어드사는 오히려 승인이 났는데 주가는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가 나왔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 타이밍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렘데시비르가 완벽한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냥 회복 속도가 30% 빨라졌다는 거지 이제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더 아직까지는 코로나 치료에는 갈 길이 좀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젠가는 코로나가 치료가 된다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를 미리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낙폭이 과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 한한령 해제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이제 한중 양국의 기업인의 신속한 그 입국이 보장이 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 또한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원래 중국에 입국하려면 14일의 격리 기간이 필요했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신속하게 입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였죠. 상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5G 기지국 건설 그리고 고속철도, 빅데이터 센터 등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서 공동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제 협력을 기대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 방한 또한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21일에는 중국 양회가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더더욱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얼어붙었었던 외교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자는 의도인데 그동안에 이제 관계 악화로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기대감이 올라오는 만큼 종목들도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 관련된 섹터를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수, 코스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낙폭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 경제가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더 큰 만큼 지수도 반등을 해서 이제 거의 낙폭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호재에 힘입어서 최소 코스피는 2,000포인트는 찍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2,000포인트까지 직진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처럼 말도 안 되게 폭락이 나오고 좀 이런 시장은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는 항상 우리가 안고 가는 문제인 만큼 이제 증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거고 다만 그동안에 이미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주식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 반등폭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645포인트인데 아마 65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위아래로 매물을 소화하면서 쉬어갈 흐름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 낙폭 당시에는 개인들만 거의 시장 매수에 참여를 했는데 최근 기관이나 외인들도 조금씩 시장에서 매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개인들이 예전처럼 무기력하지는 않다는 뜻이고요. 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 개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말 듣고 또, 나 주식해야지 이렇게 섣부르게 시작하지 마시고 충분히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여유 있는 투자로 이제 내 자산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 불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믿음직스럽네요. 네. 우선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렘데시비르 관련 대주가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네, 간접적으로 있는데 사실 이걸 만든 곳이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인데 그쵸? 저는 해외 주식도 늘 보다 보니까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3.4% 빠졌어요. 네, 이 승인이 났고 뭘 하는데 왜 빠지지? 굉장히 냉철한 시각으로 보면은 이건 아직 치료제가 아닙니다. 치료에 개선되는 영양제 같은 느낌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정확합니다. 네, 지금 치료제가 아니라 아직 치료 회복 속도를 높여준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과대하게 이제 끝났구나, 코로나가 끝났구나 생각하신 건 절대 금물이다라는 부분 한번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번 주 종목이 아무튼 대박이 났어요. 맞아요. 네, 뭐 상관없죠. 우리의 계좌가 너무 빨개진 거야. 자,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찝어주셔야죠. 큐리언트부터 한번 볼까요? 큐리어스해지네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었던 큐리언트하고 DPC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먼저 큐리언트는 제가 매수가는 24,000원에서 25,500원 잡아드렸었고 1차 목표가 27,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만 원 설정해 드렸었습니다. 손절가는 21,200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26,300원 예, 마감했습니다. 우선은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요. 이 종목은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니클로사마이드라는 구충제 성분으로 임상이 들어가는 점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현재 기존에 진행 중이었던 Q201, Q701 등의 임상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열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이 아니더라도 지켜봐도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게 수익권이 지금 현재 수익권이실 거예요. 사셨던 분들은 저번 주에. 근데 무작정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일부 입절을 하셔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요. 네. 자, 그러면 DPC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그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상한가 갔었죠. DPC는 이제 매수가는 8,500원에서 8,100원 설정해 드렸었고 1차 목표가 9,800원, 2차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3차 목표가 15,000원까지 잡아 드렸었습니다. 그 손절가는 6,500원이고 제가 현재가가 그 종가 기준으로 1,200원에 마감을 했는데 그 추천드리고 화요일 날 그러니까 이틀 만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추가 갭상승까지 해주면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해버렸는데 물론 그 이제 상한가 가기 전에 일찍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수익이 난다는 것 자체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누구나 최고점에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수익 조금 덜 났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제 수익이 났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탄소년단은 여전히 세계적인 그룹이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한다고 하면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탄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 주목하고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모든 주식이 다 똑같습니다. 상승이 나오면 게다가 크게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는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무작정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큰 상승 이후에는 조금씩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시고요. 여유 있는 매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예, 이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은 많이 떠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뭐 시장에 폭락이 오거나 하여튼 이슈로 조금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여유 있는 매매로서 수익까지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PC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이름 떨치고 있죠. 또 그래서 우리 마 대표님도 방탄 관련한 옷을 또 입고 와주셨는데 그냥 넘어가기 아쉬워가지고요. 노래 한 곡 뽑아주시는 거 어때요? 황금 피울. 네, 됐죠? 정말 짧고 굵고 네. 방탄스러웠던 노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시간 채팅방도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주에 들어가면 좋을 종목들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갑불세, 불세 전문가님, 네, 이번에도 두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알려주세요.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내드리자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겁니다. 이번 주도 제가 계좌를 확 태워버릴 두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에이텍TN이라는 종목입니다. 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에이텍TN 제 매수가는 8,900원에서 9,500원 설정을 해드리고 1차 목표가 10,000원, 2차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800원 제가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에이텍TN은 주식회사 에이텍의 교통카드 솔루션 사업 부분을 분할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그냥 교통카드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재무제표 자체는 양호한 편이지만 크게 앞으로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될 거라는 요소도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다들 아실 거예요. 그 공공자전거 단말기나 차량 충돌 방지 시스템 그리고 키오스크 사업 또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혹시 동전 없는 사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은행이 2017년 4월 달에 동전 없는 사회 1단계 사업으로 일부 편의점 등에서 소비자들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남은 거스름돈을 선불카드에 적립을 해서 이제 카드로 주는 서비스를 시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8월부터는 이제 2차로 시행을 해서 죄송합니다. 9월부터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전국 만여 개의 편의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이 동전 없는 사회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선불카드, 교통카드 사업 등을 하고 있는
ATEC-TN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이제 5월 달 안에 정부의 대선 정책주 일정 또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도 더욱더 크게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ATEC-TN 1차 목표가는 10,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신 모습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잘 메모하셨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불세 전문가님. 네. 예, 그 두 번째 계좌를 확 태워버릴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머큐리입니다. 예, 머큐리도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머큐리는 매수가는 9,800원에서 1,7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2,000원, 2차 목표가 1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400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머큐리는 2018년 12월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신규 상장한 정보통신 장비를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 국내 3대 통신사죠. SK텔레콤, KT, 그리고 LG U+의 단말 장비를 제조하고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에는 광 케이블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는 등 꾸준하게 현재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5G 섹터는 기관에서도 제일 주목을 하고 있는 어느 정도 실적이 가장 크게 보장이 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5G 섹터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역시나 큰 폭락이 나왔고요.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실적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들 5G 시대에 살고 있고 5G 폰 많이 쓰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쓰고 있는 것도 5G 폰인데 5G가 전혀 안정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5G 폰인데도 LTE로 바꿔서 쓸 만큼 지금 5G망의 제대로 된 구축은 지금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더욱더 큰 실적이 기다리고 있는 좋은 섹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초반에 설명을 드렸었던 중국하고 패스트트랙 제도 합의에 있어서도 이 5G 협력을 하겠다고 가장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이제 머큐리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매물 수화성,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많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음 주 이게 장 끝나고 수요일에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중견기업부가 아니라 우량기업부. 그러니까는 이제 회사 자체가 레벨업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해준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주가도 같이 레벨업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ATEC-TN과 머큐리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있어서도 기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시간 채팅방에서 불세 최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우리의 방탄. 저희가요. 별명이 생겼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방탄수익단이라는. 방탄수익단이요? 지금 별명을 지어주고 계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데요. 자, 방탄수익단의 대장. 우리 마 대표님, 주식시장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지금 뭐 램데시비를 얘기는 했고요.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은 저도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25년까지 그 삼성에서 나온 경제연구소의 자료를 보면은 매년 2020년부터 매년 몇 프로 정도 상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5G 시장이? 매년? 5G 시장이요? 5G 시장. 조금 한 10%? 네, 10% 아니죠. 75%라고 75요? 75%씩 매년 2025년까지 5년 동안 성장한다. 더 성장할 그렇죠. 수 있다는 네, 거군요. 자, LTE가 1기가짜리를 봤는데 몇 분이 걸리냐면 25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LTEA가 44초 걸리고 3밴드 LTEA가 22초가 걸리는데 5G는 1초가 걸려요. 제대로 돌아가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뭐 상용화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핸드폰도 아직 안 돼. 근데 굉장히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큰데 우선은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주식 관련된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좀 차라리 5G ETF를 하는 거 어떤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선은 지금 드린 종목들 머큐리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가격이 좀 높으니까 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좀 잡고 손절을 하더라도 다시 또 잡는 포인트 우리가 실시간으로 여기를 잡아드리니까 그거 많이 문의를 하셔가지고 5G 섹터는 우리가 적어도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진입하고 팔고 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손절가 잘 지키시고요. 진입가도 너무 막 심하게 올라타지 마시고 적당히 잘 먹고 나오시는 그런 지혜로운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혜로운 컨트롤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주식시장 살펴봤고요. 저희는 파생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는 파생 황금 비율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아유, 유가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움직임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이분이 또 저희가 빨리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파생 전도사, 파전, 영웅 전찬환 전문가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주식과 해외 선물의 성공투자 전도사 줄여서 성전 영웅 전찬함입니다. 이번 한 주는 좀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이스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지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유익한 자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다음 주 한 주도 마홍일의 투자환금 비율과 성공 투자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끝난 건가요? 네. 더 원하셨어요? 자, 근데 사실 이번에도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난주에 가지고 와주셨던 상품이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가 오일, 또 하나가 골드였습니다. 이번 주 좀 어땠을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브리핑 해주실까요? 네, 제가 지난주 추천드렸던 상품 픽이 오일과 골드였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드렸던 상품 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오일하고 골드 매매를 해서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단 하나도 손절되는 게 없이 오일은 오히려 1차 목표가인 16달러를 넘어서 2차 청산가인 19달러까지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좀 골드 같은 경우는 오일과 같이 추천드렸던 골드는 좀 아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좀 차트 화면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은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조금 진정세를 통한 경제활동 재개 또는 주요 산유국들의 모임에서 주요 산유국들이 추가 감산 합의가 없이는 이미 생산해놓은 원유 공급 과잉 현상으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다시 한번 좀 강한 눌림이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은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13달러에서 12달러 매수 라인을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분석한 대로 4월 27일 월요일과 그리고 4월 28일 화요일에 조금 이 공급 과잉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강한 눌림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드렸던 진입 라인에 완벽하게 진입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미국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 임상 시험에서 좀 긍정적인 좀 소식들이 좀 들리면서 코로나19 진정세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활동 재개 그리고 원유 재고 우려 완화로 유가가 2거래일 연속, 한 3거래일 연속으로 한 6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드린 1차 청산 라인, 즉 1차 목표가인 16달러를 뛰어넘어서 2차 청산 라인인 19달러까지 솔직히 19달러를 또 뛰어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제가 제시드린 진입 라인,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그냥 이게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만약에 제가 드렸던 진입 라인 중에서 우리가 그냥 아주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13달러로 설정을 하고요. 13달러에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1차 청산 라인인 16달러에 우리가 매도를 했고 수익 매도를 하고 또 2차 청산 라인이 19달러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은 1차 청산 라인에 매도했다고만 하더라도 총 300틱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2차 청산 라인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은 총 600틱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한 주입니다. 300틱, 600틱 하면은 대체 수익금이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틱 가치당 12,18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냥 1차 청산 라인에 우리가 청산을 했다 가정하더라도 이번 한 주 동안만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가까이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19달러에 청산을 했다고 하면은요.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이번 한 주 동안에 해외 선물로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 좀 하락한다고 예상을 해가지고 지난주 방송에서 1709에서 1680 매수 제시를 좀 도와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진입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번 주는 좀 오일 같은 경우만 좀 목표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한 거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해외 선물은 거래를 굉장히 오래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데 오일이 13달러에서 잡히더라고요. 13달러에 10개 잡고 12달러에 10개 잡고 그 다음에는 와 하고 있었죠. 20개 갖고 있었는데 와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20개 정도면은 한 1억 5천 정도가 잡힌 거거든요. 네. 와 근데 그거 그냥 놔뒀거든요. 놔두고 버티다 하니까 진짜로 16달러 금방 갔어요. 확 갔어. 그리고 19달러까지도 50% 팔았는데 이 수익이 거의 2억 가까이 됩니다. 네. 한턱 쏘세요. 쏠게요. 네, 네. 어디 뭐 먹고 싶어? 저 네. 고기. 네, 알겠어요. 고기 사줄게. 네. 알겠습니다. 소, 네, 잡아드릴게요.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이 틱수가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위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직접 해보세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도 오일장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좋고 우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나 꾸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그렇고. 수익도 많이 주시고. 네, 뭐 금이야 또 이제 안 잡힌 거야 어쩔 수 없죠. 네, 네. 아무튼 그런 부분 그렇고 이번 주 전략도 기대해 보시죠.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전략 가기 전에 제가 또 궁금해진 게 있어가지고 어떤 거? 이렇게 항상 전찬 전문가께서 손절 라인 그리고 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굉장히 많이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거를 잘 잡아야지 선물은 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너무 좀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뭔지 나쁘게 빨리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예, 방송에서 전차나 매매 기법 등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공유를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에 우리 마웅일 대표님과 해주야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좀 전차나 기법에 대해서 좀 강연, 좀 방송 1시간 정도 좀 강연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매매 기법을 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언제 한번 날을 잡고 오프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기법 강연을 하는 것이 강연하는 제 입장에서도 시간이 쫓기지 않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오히려 편하게 강연을 또 들을 수도 있어서 이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 오프라인 강연회 같은 경우도 우리 마웅일 대표님과 계획 잡고 있고 강연회 통해서 기법 강연을 좀 전국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8288로 뭐 전차나 해외 선물이라든지 이렇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조금 방금 마웅일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틱의 가치라든지 또는 뭐 주식 계좌 중에서 어떤 종목이 손실이 심하다 하는 것도 그 부분도 분석 도와드리면서 좀 새로운 포트폴리오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도 그러면 헤딩 가능하세요? 그 여기 내가 우리 마 대신할게요. 대표님 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그 오프라인 강연회까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가가 말이 나와서 그런데 정말 뜨거운 감자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변동성이 커지는 건지 좀 힌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여러분들 강의를 많이 바라잖아요. 네. 근데 강의를 바라서 저도 강의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기법들을 엘리어트 파든 3파동에서 거래가 어느 정도 일어났을 때 거기에 일목의 후행 스팬이 닿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봤자 이해가 안 가.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럼 제일 쉬운 거 뭐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라고 잡아드리는 게 제일 쉽지. 네. 어려운 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냥 따라오세요. 그게 나아. 그게 훨씬 여러분한테 생산적입니다. 근데 내 미래의 비전이 트레이더다. 뭐 이러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와가지고 저한테 힘든 트레이딩을 받으면 뭐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강의 같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직접 따라와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뭐 기본적인 것들 들으면서 감만 익히셔도 뭐 사실 더 크게 수익 날 수 있다. 네. 뭐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왜 등락을 이어가고 있냐고요? 유가요? 네. 유가는 저희가 사면 오르고요, 팔면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네. 맞아요? 그렇게 전찬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까? 일단 코로나19 이벤트를 떠나서 네. 이번 유가 급락은 좀 실수요는 제한됐는데 이 원유 상장 지수 펀드인 ETF나 ETN을 통해서 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유가 상승에 베팅 또는 하락에 베팅하는 등 좀 투자가 아닌 좀 투기적인 매수세도 좀 지속이 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이벤트도 있지만 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이상 현상도 좀 나온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월물 만기일 크루드오일 20-06 월물 만기일인 5월 19일 전후로 지난주와 같이 유가가 다시 마이너스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우린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최대 원유 ETF인 US 오일 펀드가 이 월말까지 6월물을 모두 청산하고 원월물로 구성을 변경함에 따라서 근월물의 등락폭은 앞으로도
네, 좀 지속이 된다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일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신중에, 네, 또 신중을 기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쏙쏙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주 어떤 상품 진입해 보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찬남 전문가님. 네, 다음 주도 네, 성공 투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우리 두 개의 상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하나는 오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골드입니다. 먼저 오일을 좀 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 20-06 월물 기준으로 매수 진입 라인으로 매수 라인을 제시 드리면은요. 15달러에서 14달러 네, 사이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달러입니다. 네, 18달러고 2차 목표가는 20달러 제시 드리고 네, 매수가와 목표가가 제시됐다고 하면은 손절가도 역시 존재해야 되는데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달러 제시 드려서 우리 크루드 오일 20-06 월물 매매하는 데 있어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좀 지난주 동일하게 네,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즉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건데 매도에 진입하는 매수 라인 같은 경우는 1860에서 1800 네, 진입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차 청산 라인은 1750, 그리고 2차 청산 라인은 1700 제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900 제시 도와드려서 역시 20-06 월물 골드 매매하는 데 있어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상품이 나왔습니다. 크루드 오일과 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매수 포지션, 그리고 골드는 매도 포지션이니까 이 부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파생시장, 우리 마유, 이 마 대표님의 파생시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점검하고 말 것도 없어요. 굉장히 지금 우리 파생 시장이 우리의 포지션을 보고 거래를 했으면 지금 그 펀드 상품 대박이 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ETF 만들었으면은 뭐 수익률이 한 200%는 났겠어요. 그죠? 네. 자, 아무튼 그만큼 저점, 그러니까 저번 주에 줬을 때도 13달러 줬을 때 그때 16점 몇 달러에서 13달러 준 거예요. 300T 밑을 줬는데 그게 싹 거래가 된 거죠. 만약 좀 더 공격적으로 잡았다면은 컷이 나갈 확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좀 보수적으로 준 거죠. 20달러 선인데 15달러 준 거는 보수적으로 드린 겁니다. 지금 원유를 큰 박스권으로 보고 박스권 하단을 기가 막히게 잡고 상단에 기가 막히게 현재 팔고 있어요. 자, 현재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파생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파생을 하시는 분들이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초보자분들이에요. 초보자분들이 그냥 한번 거래를 터서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진짜로 수익이 나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면 연락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자, 저희가 말했잖아요. 이게 공부를 막 어렵게 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고 팔고 끝이에요. 그리고 뭐 사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증권사에서 뭐 이런 좀 뭐 미용 고지 이런 거 그냥 읽으면 되는 거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 선물은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해외 선물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네,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이 달라요. 해외 선물은 훨씬 더 그런 부분이 프리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비대면 계좌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계속 그냥 이렇게 V자로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좋겠지만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지금 현재 미국 상황에서 V자로 끝까지 고점 돌파한다? 절대 힘들다고 봐요. 무조건 숨고르기는 하고 그게 좀 안 좋아지면은 더 큰 하락, 렘데시비를 너무 급하게 승인을 한 부분들도 나중에 여기서 부작용이라는 게 나면 또 큰 악재로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임상 1, 2, 3을 왜 하는지 아세요? 임상 1, 2, 3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드는 시간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엄청 오래 걸린다고 알고 네, 있어요. 6년 걸립니다. 네.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뭐 몇 달 만에 끝낸다? 그거는 부작용에 대한 실험을 안 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슈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거고 그래서 주식은 수급이 몰리는 좋은 종목을 들어가서 잘 수익 내고 나와야 되고 해외 선물도 오일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진짜 유사일의 저점이에요. 그런 라인을 저점에 사서 올라오면 팔고 또 저점에 사서 팔고 하는 걸로 수익을 모아가도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다 뭐다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초보분들이 그냥 ETF를 거래를 하다가 해외 선물 해볼까 했는데 ETF는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 ETF나 사람은 끝났죠. 네, 되게 머리 아파 하실 텐데 그건 제가 하지 말라 그랬고 직관적으로 해외 선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웃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어려워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하셔서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수익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도록 한마디 파생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요. 주식이랑 이 또 선물이랑 현금 비율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투자 황금 비율 지금부터 책정해 보도록 할게요. 황금 비율 틀어. 방금 비율. 주식은 이제 20%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은 20%. 네, 그 주식이 20%인 이유는 지금 상대적으로 가장 적죠. 이번 주에 사실 이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자체가 금요일 날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리고 외인 매수세가 들어온 것보다 더 큰 매도세가 나오거나 기관 매도세가 나오면 지금 동학개미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과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낮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머큐리나 이런 5G 관련 종목들은 대려 떨어졌을 때 기회일 수 있다는 건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 잡더라도 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라인들은 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파생 포지션 갈까요? 네, 파생 40%. 40%. 네. 와우. 짜잔. 네. 40%를 한 이유는 사실 전주에도 파생 포지션이 좀 높았죠. 주식도 높았고 파생도 높았는데 파생을 꼭 그만큼 가는 거는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요. 쉽게 말해서 요즘에 그 투자환금 비율에 우리 전차남과 우리 저 포함해가지고 이 파생에 관련된 거 촉이 좀 날아다니고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하죠. 네. 네, 이거 그냥 보입니다. 아, 이거 보여? 보인다.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보여.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따라와서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리 드려요. 공격적으로 자리 안 드립니다. 근데 그 보수적인 자리가 꼭 와. 체결 때. 그리고 목표가까지 꼭 가. 네, 지금 드린 자리가 체결이 된다면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분석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뭐 모르는 게 없잖아요. 네, 진짜 아무거나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모르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여러분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렵게 말을 하면은 무서워서 못 먹어요. 이거 뭐가 독이 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어렵게 하면은 뭐 그거 약간 사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파생 비율은 좀 크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현금 비율은 뭐 그냥 80%죠. 40%. 어느 정도의 이렇게. 현금 비율은 꼭 지금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거나 5G 관련주가 많이 빠지거나 뭐 2차 전지 관련주가 많이 빠지거나 제약바이오는 좀 우선은 지금 아닌 것 같고 이런 주들이 빠졌을 때 저점 매집을 할 수 있는 현금들을 좀 보유를 하고 그것도 다음 주를 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대 4대 4 황금 비율 완성. 좋습니다. 완성. 자, 여러분 저희 이렇게 쭉 상품들까지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화면에서 정리 도와드릴게요. 다음 주 수익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070-4404-1777, 013-3366-8288번입니다. 다음 주 수익 여러분 저희가 응원할게요. 다음 주 토요일 9시 30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